수요일 끝자락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 클로즈업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. 소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동안은 민영 앵커 좀 더 위를 열어두시죠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. 저희가 상승을 좀 잘 즐겼는데요. 미국 이제 S&P 500 신고가 기대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나왔습니다. 나오죠.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찌 보세요? 저희 상단 더 열고 갈까요? 네, 그렇죠. 지금 이제 거의 뭐 하루 걸음이에요. 네. 이제 S&P 500 바짝 힘내면 하루 만에 역사적 고점 경신이 가능한데 민영 앵커 말씀하신 그 어떤 시장 분위기 지금 더 가들 수 있을까 하는 게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고민입니다. 네. 이 화면 블룸버그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토일 조금 한가할 때 이제 시장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나왔던 기사가 이거죠. 현금화하고 빠져나와야 돼? 아니면 고 올인 다 집어넣어? 이 얘기죠. 지금 16%나 올랐다.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16% 올랐던 얘기예요. 근데 it's only April. 근데 지금 겨우 4월인데 뭐 이 얘기죠. 그러면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작은 글씨들은 그거죠. 일본은 경고하기를 G20한테 경고하기를 여전히 세계 경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,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고 IMF는 폴리시 메이커, 즉 정책 이반자들한테 경고하기를 해끼치지 마라. 괜히 정책 가지고 뭘 어떻게 하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워블 조금 불안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뭐 들리는 얘기는 다 이렇게 불안하고 뭐 안 좋고 하는 주식은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자, 이게 어제 마감 후에 S&P 500입니다. 그냥 칼렌더 데이로 거래일 말고 그냥 달력상의 글씨로 이때 2018년 9월 20일 날 찍었던 2940.91 이게 역사적 고점이에요. S&P 500. 여기서부터 96일에 걸쳐서 20% 빠졌습니다. 크리스마스 전날까지. 그다음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1월 3일 날 제롬 파월이 그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A4 용지 읽기 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심입니다. 실제 플런지 프로텍션 팀, 주가 폭락 방지 팀이 작동한 걸로 보이고요. 그 이후로 이제 연준이 돌아서고 ECB가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자사주 매입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. 110일 걸렸어요, 어제까지. 110일 걸렸고 23.9%, 그 24% 올랐습니다만 스타트 라인이 낮은 숫자다 보니까 지난 4분기보다 상승률은 더 높아도 아직은 자, 그러나 이제 한 33포인트 남짓, 34포인트, 네. 1.2%. 바짝 가면 1.2% 가잖아요. 네.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민영 앵커가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릴까요? 자문자답을 할까요? 여기서 더 갈까요? 그렇죠. 제가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. 더 갈까요? 예.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싶습니다. 더 간다고 보고 싶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째, 이거 보기 나름입니다. 네. 이 표 한번 보시죠. 이거는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흐름입니다. 지난 주말까지의 흐름인데 작년 초부터 해서 지난 주말까지 자, 아까 블룸버그 기사가 금년 들어서 미국 증시가 16%나 S&P 500 기준일 거예요. 16% 올랐는데 한데 작년부터 따지니까 이제 뭐 한 8%, 9% 정도입니다. 네. 그러니 작년은 결국 뭐였죠? 2월 달에 빠지고 4분기 빠지고 하면서 작년은 못 올랐던 해단 말이죠.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언제부터 해서 볼 수 있느냐? 뭐 나스닥은 굉장히 좋아요. 중국의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심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점. 제일 안 좋은 시장에 해당하고 터키 다음으로 네. 뭐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도 이 시세판이 파란 데가 더 많죠. 유럽도. 중국은 뭐 본토 홍콩 할 것 없이 지난 주말까지 전부 마이너스였고요. 한국이 안 좋네요. 한국 네. 생각보다 안 좋죠. 특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. 그래서 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심플하게는 그거죠. 우리 기업들의 실적, 즉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나? 두 번째,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은가? 아니면 이러한 경기 상황과 기업 형편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오류가 있나?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굳이 여기서 역발상으로 좋은 어떤 또 시나리오를 끄집어낸다면은 다음번에 이 글로벌 판때기를 보면서 자금 운용하는 그 선수들 입장에서 다음 어디로 한번 찝쩍거려 볼까? 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.
그리고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와중에 왜 퍼런 데가 많지? 중국이냐 유럽이냐?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별로 옳은 게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분이 계시기에 간다고 봅니다. 네. 4월 11일자 트위터에 보시면은 뭐 폭스뉴스 보도죠. 1000명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만 전반적인 지지율 55%,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58%. 오바마 이맘때 대비 확실히 높아요. 확실히 높고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올렸던 트위트죠. 만약에 연준이 일을 제대로 해왔더라면은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 해왔는데 제대로 했더라면은 시장은 증시는 5천에서 10,000포인트는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. 다우지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GDP는 아마 3%대가 아닌 4%일 것이다. 네. 그리고 인플레는 거의 없이. 그러면서 quantitative tightening, QT, 양적 긴축, 뭐 재투자 줄이면서 연준이 해왔던 거, 그거는 완전 킬러. 사람 잡는 거였다. 시장도 죽이는 거였다. 그리고 그것은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문법이죠. should have PP 뭐 했어야만 하는데 정확하게 그 반대인 QT가 아닌 quantitative easing, 양적 완화였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놀랍습니다. 이분이 직접 트위터를 갖다가 그 두꺼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해주고 있을지는 네. 모르겠는데 폭스뉴스 보기에도 바쁠 텐데 그리고 뭐 마스터스 무슨 타이거즈 우승하는 것도 다 봤을 거고 한데 언제 이런 뉴욕 포스트 같은 뉴욕 타임스도 아닌 물론 이거 아주 오래된 신문이에요. 근데 요즘은 거의 좀 찌라시 분위기가 나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서 다 올리냐 말이죠. 4월 6일 날 올렸던 거 Give up Trump haters. 포기해라. 트럼프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포기해라. 그는 잘 나간다. 잘하고 있다. 하는 이거 보면서 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한다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.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무리수를 뜬다. 내지는 네. 대통령이 저래도 돼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해왔던 거는 지금까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돼 왔습니다. 맞아요. 예를 들면 무슨 뭐 하다못해 비경제적인 비시장적인 내용 중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동이 발끈할 것 같은데 했는데도 그럭저럭 왔죠. 그 얼마나 지난 2년 넘게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뮬러 특검이나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녀 사냥이다.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그래왔죠.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트위터에 대고 누굴 씹든지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뭐 좀 그거 하면은 다 인사 결과가 이어졌죠. 네. 뭐 그렇게 본다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진짜 QE가 장난 아닐 수도 있다. 할 수도 있겠다. 벌써 연준은 뭐 만신창이가 됐고요. 연준의 독립성, IMF 연례 총회에 참석했던 드라기 총재가 대놓고 얘기들 했죠. 기자들한테.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.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뭐 못 가도 내년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꾸역꾸역 가지 않겠느냐. 그리고 지표도 많이 도와주네요. 갑자기 좋아지네요. 어느새 시장의 든든한 상승 배경에 그분의 얼굴이 딱 뜨고 그분의 트위터가 딱 뜰지. 네, 한동안은 뭐 시장의 리스크로도 꼽혀왔던 분이신데요. 일단은 네, 신문을 다 찾아보시는 건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본인의 칭찬이나 지지글이 있으니까 그런 신문도 다 보시는 게 아닐까요? 그렇죠. 그거는 확실해요. 지난 2월 달에 고용지표 엉망으로 나왔을 때, 네. 2만 명 나왔을 때 무슨 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나와가 방송에 나와갖고 이건 뭐 후루꾸예요. 삑사리 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조용했어요. 트위터가. 그러다 3월 달에 또 갑자기 좋으니까 좋은 그 좋아하는 거 짭스 하면서 일자리 하면서 또 올리는 뭐 그런 식의 트위터죠.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민영이 그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보시죠. 네네 보여주세요. 이 그림 이거는 지난 주말 블룸버그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. 글로벌 리스크 랠리, 위험 자산 랠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제목이 뭐죠? 아래쪽에 나와 있죠. Hunt for yield goes global. 즉 수익률을 향한 사냥.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싶으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이게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심지어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죠.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위험 자산, 뭐 정크본드가 아니에요 이제.
과거에 왜 정크본드였습니까? 언제 부도날지 몰랐어. 회사채 발행할 때 그런 회사들은 금리 많이 줄게요 했는데 이게 거의 뭐 미국채 수익률하고 별 차이 없는 1~2% 높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결국은 이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이 낮은 금리 상황에서 돈 갈 곳은 없고 돈은 많고 이 헌트 포 일드 이 와중에 주식 쪽으로 돈이 안 가는 것도 이상하죠. 그런데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장도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? 뭐 14거래일 연속 상승? 뭐 타이 기록인가요? 오늘 올랐다면? 오늘 오르면 이제 네, 역전이죠. 기록 경신이죠. 네. 뭐 그런 차원이고 했습니다만 굳이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. 뭐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왔으나 이제 시장은 그거 하죠. 중국도 GDP 지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또 주춤주춤하고 하는 거는 뭐다? 결국 나쁘진 않고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여기서 찍고 나서 더 갈지 찍을 때 한번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주말에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. 네. 독일 지표죠. 유로존 지표.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독일도 어제는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쐐기를 박아줘야 되겠고 실적은 워낙에 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처음에 좀 실적 좀 안 좋았다 하는 날은 다우지수 20~30포인트예요. 네. 마감이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좋았다? 뭐 그렇게 좋은 종목 몇 개 나오니까 그냥 하고 퀄컴 날아가는 거 보세요. 하루에 23%. 네. 뭐 애플로부터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무슨 소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알고리즘 같아요. 뭐 나쁘지 않은 뉴스 같은 게 퀄컴 애플 나오니 그냥 사자 뭐 이런 식의 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뉴욕장 조금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네. 얘기 주셨고요. 그럼 우리 장도 조금은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? Yes or No로 답변 주셔야 될 시간이에요. 예. 일단 우리도 이게 지난 주말 차트이긴 합니다만 우리 코스피도 일단 골든 크로스 났습니다. 네. 50일, 20일, 200일 골든 크로스 났고요. 의심은 했습니다만 결국 차트를 믿기로 했습니다. 애초에 이때 이 네크라인 열고 갔던 이제 2300 트라이 네. 뭐 힘겹겠지만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. 다만 그 사이에 북한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. 네, 괜히 한 대 조건부네요. 쏴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. 네. 네,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뉴욕장 그리고 국내 장에 대한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. 여러분의 방향 설정에 도움됐길 바랄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